안녕하세요. 기술력의 강소리입니다. 시트의 마지막 세션이고요. 굉장히 피곤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남으셔서 이 세션장에 들어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개발활동 설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설정값 하나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여기서는 서버의 동일한 개발 환경을 어떻게 쉽게 꾸밀 수 있는지 되게 좋은 툴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까 초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바 개발자예요. 잠시 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개발을 해왔고요. 요즘에는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기획부터 기술 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노년에는 잠시 접었었던 와우를 즐기며 사는 것이 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IT 관련 스티커 수집하고 있고요. 오늘도 관련 주제인 그 스티커를 좀 가져왔어요. 메가템인데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네, 디버깅 워터 단계라는 게 있어요. 디버깅의 처음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러라고? 그럴 리 없어. 부정부터 하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컴에선 잘 되던데 너는 왜 도대체 안 되는 것이냐며 남의 탓을 하거나 회피를 하죠. 제가 이 말이 참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지?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분석을 하다가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니까 그게 돌았던 게 이제는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6단계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여기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인 내 컴에서 잘 되던 데를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내 컴퓨터에서만 잘 되는 것일까요?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OS부터 달라요. 서버는 리눅스인데 내 컴퓨터는 윈도우입니다. 또는 맥을 쓰고 있어요. 나는 리눅스 쓰는데 리눅스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디스트리뷰션도 다 다르죠. 제가 지금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게 지난달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타임라인을 캡처한 건데요. 위에 이게 5분의 1로 자른 거예요. 물론 이제 레이저를 쓰긴 하지만 OS가 다르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OS는 그렇게 차요. 프로젝트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통켓 하나만 버전이 이렇게 다양해요. 혹시 쓰시는 그 버전 마지막 자리 기억하시나요? 7. 네? 7? 끝에 7이에요? 근데 이제 서버가 몇이고 내 로컬이 몇이고 이게 정확히 이제 일치한다는 것도 보장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패치를 적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마다 설정값들이 미묘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는 리눅스라서 설정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좀 돌아갈 수 있어요. 설정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 데서 개발 환경이 부딪히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프로젝트 하나만 몇 년 동안 개발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개발하기도 하죠. 나는 IML 서버 개발자예요. 그래서 톨캣 몇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6버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능력자예요. 푸딩2 서버도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는 7이에요. 내 컴퓨터는 하나인데 서버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한참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언제 개발한 건지 기억도 안 나는 먼 옛날 프로젝트에서 버그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내 로컬에서 그 환경을 지운 지가 오랜데 그 환경 세팅하는 데면 또 한참 걸리죠. 개발 환경 구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개발에 바로 착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오. 네, 해결책은 가상입니다. 가상 없이는 소프트웨어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하죠. 나와 있는 하이퍼 발전들이 다양한데,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좀 특징을 그 장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로컬에 서버와 동일한 OS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을 골라서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개발하면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그만큼 VM을 띄우면 돼요. 근데 가상머신 사용하고 계신가요? 훌륭하네요. 훌륭하십니다. 가상머신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잠깐 힘좀 들어봤어요. 이거 되게 많다. 어떡해.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 안 쓰겠는데 오늘 포인트 약간 벗어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현재 사용하고 계신 가상머신보다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가상머신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유가 이거예요. 되게 귀찮거든요. 메모리, 파일 그냥 뭐 네트워크 이런 거 설정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귀찮습니다. 또 가상머신을 만들면 그거를 또 관리해야 된다는 이슈가 생기죠. 제가 이미지 밤에 만들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찾는 이미지. 어쨌든 쓰기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상머신 사용하는 게 쓰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아주 편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가상머신을 로컬에서 손쉽게 관리하고 싶습니다. 서버와 그 로컬의 개발 환경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이그런트 업 하시면 됩니다. 베이그런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베이그런트는 가상머신 관리 툴이에요. 손쉽게 관리하도록 도와주는데요. 개발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홈페이지는 베이그런트.com이 아니라 베이그런트업.com입니다. 미체 하시모 또한 여기에는 이제 쓰진 않았지만 좀 벤더하는 개발자가 2010년에 0.1.0으로 첫 릴리즈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뒤에 올해 3월 7일에 1.0을 릴리즈합니다. 현재는 1.0.5 버전이 나와 있어요. 오픈소스이고 루비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기업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들도 꽤 보여요. 오픈소스이고 또 그 베이그런트가 플러그인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써봤으면 합니다. 베이그런트로 로컬에 어떻게 가상머신을 실행할 수 있을까부터 먼저 볼게요. 좀 가정을 해보면 서버를 우분투 10.04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게요. 준비물은 아까 보셨던 하이퍼바이저예요. 가상머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베이그런트가 하이퍼바이저한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추얼박스만 지원을 해요. 버추얼박스는 오픈소스로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체 하시모토가 현재 그 버추얼박스에 이제 의존하는 부분을 추상화를 해서 VM웨어나 뭐 패럴러즈 같은 다른 하이퍼바이저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중으로 보입니다. 깃허브에 보면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그런트를 쓰기 위해서 버추얼박스를 먼저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베이그런트를 당연히 설치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패키지템이 있는데 나는 이 플랫폼도 아니야. 굉장히 나는 마이너하지.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톨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돼요. 패키지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설치가 끝났으니까 개발자는 본능적으로 터미널 또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베이그런트를 쳐보죠. 베이그런트를 치니까 사용법이 나오고요. 그 아래 또로로 이제 서브 커맨드들이 나와요. 베이그런트 띄고 저 서브 커맨드들 중 하나에 뭐 박스 디스트로이 뭐 이것저것 베이그런트 띄고 또로로 베이그런트 띄고 또또또 하고 쓰시면 됩니다. 베이그런트는 GUI가 없어요. 오직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만 제공합니다. 굉장히 쿨하죠.
근데 버추얼 박스로 가상 머신을 띄우기 때문에 베이그런트로 가상 머신을 띄우면은 아 얘가 떴구나, 지워졌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긴 해요. 근데 베이그런트만의 GUI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그런트의 서브 커맨드를 이용해서 첫 명령을 내립니다. 베이그런트 박스 add 해서 미리 이제 빌드된 우번투 OS 가상 머신 이미지를 어디선가 다운을 받아서 내 로컬에는 루시드3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베이그런트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렉토리 이동을 했어요. 그럼 그 디렉토리를 내가 베이그런트 프로젝트로 사용하겠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번투 가상 머신에 띄우겠다라는 명령도 함께 줘요. 아까 이름 지었던 알비아스 아파치. 마지막에 베이그런트 업 하면은 모든 게 끝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상 머신으로 접속을 해보면 됩니다. 베이그런트 SSH로 접속을 하면 방금 받았던 우번투 가상 머신이 내 로컬에 설치되어서 구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일 명령은 모아보면 진짜 이게 다예요. 박스 에드, 그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사실 이제 메이크 디렉토리 이런 거 좀 지워버리면요. 실제 지금 처음 본 명령은 이게 다예요. 베이그런트 박스 에드, 베이그런트 이닛, 베이그런트 업. 이 명령만으로 우분투 10.04라는 그 OS가 내 로컬에 가상 머신으로 띄우게 된 거죠. 이 명령만 알아도 충분하십니다. 네, 그럼 베이그런트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그런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는 조금은 알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박스입니다. 아까 베이그런트 박스 애들한 첫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건 그 가상 머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박스라는 거는 기본 설정을 가진 가상 머신 템플릿 이미지입니다. 이 아저씨가 옛날엔 이랬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더 좋은 박스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베이그런트 박스 애들을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상 머신 이미지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되게 귀찮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가상 머신에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하기 귀찮은데? 그 단계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그런트 박스 애들 하는 순간 내 홈 디렉토리에 베이그런트 설정들이 들어간 디렉토리 보면은 내가 준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박스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것은 내가 박스를 하나 받았다 하면은 베이그런트 프로젝트를 또 새로 동일한 거 생성을 할 때 또 다시 베이그런트 박스 애들 할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해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박스 다운로드는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베이그런트 닷컴에서 제공해주는 그 우분투 머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올려준 서드파티로 베이그런트 박스 이즈로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셀프레스라는 이용하세요.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베이그런트 파일이에요. 이건 요번에 처음 보시는데 베이그런트 이닛을 하는 순간 베이그런트 파일이 아까 베이그런트 프로젝트 만들어준 디렉토리 안에 생겨요. 베이그런트 프로젝트 설정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이그런트라든가 가상 머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이 파일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잠시 열어보면 되게 많은 주소가 또 루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루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 루비 하나도 모르는데 베이그런트 쓰면서 봤거든요. 단순히 이제 변수 할당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만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네. 그럼 베이그런트로 어떻게 가상 머신을 설정하는지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를 봤어요. 그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미니미니한 개발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깃허브에 올라있는 스프링 소스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스프링 MVC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조금 활용을 해볼게요. 그냥 상황극이에요. 우리 회사 개발자 5명이 이 스프링 MBC 쇼케이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세요. 서버는 우분투 10.04를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자바6, 메이븐 2가 필요해요. 톰캣으로 구동하면 좋겠지만 제가 좀 귀찮기 때문에 메이븐에 그냥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톰캣 런을 실행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소스는 서비스 디렉토리에 위치합니다. 포트는 8080 포트로 띄어요. 자, 이제 개발을 해요. 개발하는데 첫 번째 문제에 도착합니다. 서버, 우분투 10.04, 로컬, 개발자 5명이었죠. 윈도우 2명, 맥 2명, 우분투 1명 있어요. 근데 우분투 서버는 10.04인데 그는 12.04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죠. 문제 두 번째. 자바 이거 나 이 버전 사용할래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냥 로컬에 각자 설치하면 될 것 같아. 설치 문서를 공유했어요. 하면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이걸 다 5명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어떤 한 명은 나 자바 1.7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패스 설정 바꿔야 돼? 귀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3. 8080으로 띄어 서버 설정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개발자가 나 다른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어. 8080 이미 쓰고 있어. 서버 설정 바꿔야 해 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4. 소프트웨어 다른 곳을 설치, 설정 이거를 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5명 모두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5명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리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베이그런트를 사용해보자. 사용해보겠습니다. 마침 제 발표를 좀 짧게 도와주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아까 가상머신을 띄웠잖아요. 10.04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해보니 아까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디렉토리에 베이그런트 파일이 들어가 있죠. 베이그런트 업 하면은 우분투 가상머신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1은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윈도우즈, 맥주, 우분투 하나지만 우분투 10.04 가상머신이 각각 그 로컬에 VM으로 뜨게 됩니다. 개발을 계속 해야 하니까 스프링 MVC 쇼케이스를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요. 프로젝트 좀 구조를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베이그런트 프로젝트 내에 스프링 MVC 쇼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코드들이 이제 막 있겠죠. 가상머신에 접속을 합니다. 베이그런트 SSH 그리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요. 지금은 미니 개발 상황들이니까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만 원래는 설치하기 굉장히 많겠죠. 이런저런 설정들도 하고요.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5명에서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이그런트를 쓰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베이그런트 패키지 하시면 돼요. 베이그런트 패키지는 우분투 가상머신 아까 거기에 자바랑 메이븐 설치한 사람이 베이그런트 패키지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그 화면 자체가 소프트웨어 설치된 그 화면 자체가 패키지 값이라는 파일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산에 웹서버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개발자는 그냥 그 URL을 줘서 베이그런트 박스에 에드를 하면 그 똑같은 화면을 자기 로컬에 다운로드 받게 되죠. 그런 후에 베이그런트 이닛, 베이그런트 업 하면은 똑같은 환경이 버전과 설정이 모두 똑같은 환경이 그의 로컬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문제 2번째랑 4번째가 동시에 해결이 되죠. 설치한 문서로 공유하는 거를 환경이 설치된 박스로 분류를 합니다. 버전이 제각각이었지만 버전 설정이 이제 모두 동일해지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설치 설정 한 명만 하면 됩니다. 훌륭하죠? 근데 상황이 계속돼요. 상황이 또 나타납니다. 가상머신쓰라고 내가 로그인해서 개발을 해야 해. 내가 쓰던 에디터 쓰고 싶은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거룩한 정신이 일어납니다.
비밀 최고, 서브라임 텍스트, 대세, 에막스 지오, 지뢰 제프의 이클리스 완전 코리아 라고 거듭하셨네 이런 겁니다. 개발자들마다 선호하는 에디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베이그런트는 버추얼박스의 공유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요. 파일 동기화를 지원을 해줘요. 단지 그 베이그런트 파일 아까 보셨던 파일 있잖아요. 그거 열어서 이 설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프링 MVC 쇼케이스는 아까 베이그런트 프로젝트 내에 그 소스 코드 받은 거잖아요. 여기 서비스는 서비스 디렉토리로 아까 하기로 했었잖아요. 뒤에 거가 이제 호스트고요. 앞에 거가 가상머신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아까 베이그런트 업 해줬으니까 이번에 베이그런트 릴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좀 그림은 복잡하긴 한데 호스트에 있는 스프링 MVC 쇼케이스가 가상머신의 서비스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에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에디터 있잖아요. 그거를 스프링 MVC 쇼케이스에 있는 코드를 열어서 하나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럼 가상머신에 아무 작업할 필요 없이 그 변경된 소스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 거룩한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프로젝트는 무사 진행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베이그런트 파일을 또 수정을 해요. 베이그런트 파일에 이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있어서 8080 포트를 나 8088로 포트 포워딩 할래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베이그런트 릴로드 해주면 이렇게 가상머신의 8080 포트가 호스트에 이제 8088로 포트 포워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자체의 설정은 바꾸지 않고 그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8088만 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 번째 것도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베이그런트 SSH 접속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SSH 해가지고 포트 22로 준 거랑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그런트가 디폴트로 22 포트를 22 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겁니다. 가상머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22가 충돌하니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2200, 2201 등으로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줘요.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SSH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이그런트 SSH도 먹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푸티 같은 거 이용하셔서 SSH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베이그런트 파일 수정도 끝났으니까 이것도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럼 개발 환경까지 공유가 되는 거죠. 미니 개발 상황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베이그런트를 써서 얻은 것은 서버 OS와 로컬 OS를 동일하게 했고요. 설치 환경 자체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전부 일치하고 설정이 있다면 설정도 일치를 하겠죠. 설치는 단 한 명만 해서 공유를 하면 됩니다. 손쉬운 포트 포워딩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좋은 거는 베이그런트 디스트로이입니다. 이걸 하면은 내가 만든 가상머신이 그냥 삭제가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는 엄청 깨끗한 상태로 이걸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복잡해요. 그런 개발, 스프링 MVC 쇼케이스 같은 프로젝트를 그냥 서비스 하진 않잖아요. 그냥 웹 몇 대, 웹서버 몇 대, 와스 몇 대, DB 서버 몇 대, 분산 환경에서 우리는 개발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베이그런트 프로젝트 하나로 여러 개의 가상머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편하죠. 그 와스랑 DB 서버랑 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올리 네트워킹 그 두 개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이그런트를 어떻게 쓰면 되는구나, 조작하면 되는구나는 알았는데 그럼 이거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만든 박스 자체는 사내 웹서버에 업로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개발자들은 베이그런트 박스 앱을 해서 이 파일을 공유를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내에 베이그런트 파일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러면 소스 코드는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 환경 자체도 버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받을 때 환경 자체도 사실은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이그런트 업만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그 웹서버 토네이도라는 게 있는데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얘네도 이렇게 뒤적 하다 보면은 백그라운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비슷한 파일들이 있죠. 얘를 받아서 백그라운드 업만 하시면 토네이도 웹서버를 내 로컬에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버전 업데이트 됐어요. 박스는 이미 배포했는데 개발자들이 로컬에서 그 VM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박스를 빌드 해가지고 나눠주면 그 설치 안 하는 개발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겠죠. 그걸 위해서 베이그런트는 프로비저닝도 제공해요. 프로비저닝이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관리, 그 서버 설치하거나 뭐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좀 따로 빼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미지로만 가지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 어떤 버전으로 설치하겠다, 설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따로 빼줘서 서버 프로비저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간단해요. 그냥 프로비전은 나 뭐 쓰겠다라고 해주는데 그 베이그런트에 제공해주는 프로비저너가 좀 몇 개 더 있어요. 쉘, 셰프, 퍼펫이 있는데 쉘은 그냥 쉘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내가 VM을 띄우면서 타임존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쉘 스크립트로 그런 명령을 그냥 띄워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셰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셰프 아까 전 세션에서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는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셰프는 그 어플리케이션 설정, 그러니까 서버 설정이나 그런 애플리케이션 설치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서버 설정 자동의 툴이에요. 그래서 쿡북을 두고서 이 노드가 이제 실제로 서비스 운영하는 거거든요. 노드가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일관되게 관리를 해주는 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셰프 서버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베이그런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쿡북을 가지고 내 가상 머신도 관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드랑 저 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실 서버랑 내 가상 머신이 동일한 환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셰프 서버가 있다. 그럼 설정을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셰프 서버 위치 적어주고 셰프 서버한테 나 붙어도 되는 애야 라는 이제 인증을 해주고 실행 리스트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바스 그냥 이렇게 띄웠는데요. 이러면 바스 서버가 내 로컬 VM에서 실행이 돼요. 근데 셰프 서버 갖고 계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거의 셰프 서버가 없어요 라고 하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베이그런트는 셰프 솔로 프로비저닝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쿡북을 원래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데 얘가 다 하는 거예요. 서버 없이 그냥 쿡북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 가상 머신을 씁니다. 여기서 셰프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로컬의 쿡북을 구성을 하면요. 베이그런트 파일을 열어서 쿡북의 위치를 알려주면 됩니다. 아까 잠깐 놓친 얘기였는데 베이그런트 파일에 이제 뭐 패스 설정하는 것들은 다 그 베이그런트 프로젝트, 즉 베이그런트 파일에 있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 경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쿡북 패스를 적어주고 내가 이 PHP 샘플이랑 레서피를 실행하겠다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간단히 테스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셰프 서버가 없어요. 근데 셰프 솔로를 구성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회사가 되게 잘 됐어요. 서버가 엄청 늘어나서 프로젝트 리더가 결정을 합니다. 아, 우리 셰프 서버 이용해서 서버를 일관되게 관리를 해야겠어. 그러면 그때 내 로컬에 있는 쿡북을 그때 셰프 서버로 올려도 되겠죠. 이제는 거꾸로 내 로컬을 서버 환경과 일치시키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죠. 네. 그 베이그런트랑 셰프를 좀 만나면 되게 많이 개발하는 구축하는 게 있어지고. 되게 일찍 끝나는데. 베이그런트로 이제 VM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실 때 그냥 단지 베이그런트 업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에 새 동료가 참여하면 그때 베이그런트 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서버와 동일한 개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는 베이그런트 업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일찍 마쳤는데요. 네, 4층에서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 빨리 이동하셔서 좋은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다. 뻥띵.